하정우, 대한민국의 배우이자 영화 감독, 데뷔 이래 멈추지 않고 다작을 하며 꾸준히 대중에게 탁월한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나 1990년대 중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주연으로 올라섰던 중견 배우들의 입지가 현재까지도 월등한 충무로에서 그들의 바통을 이어받아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며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의 유일한 배우이다. 즉 동년배 배우들이나 후배들과 비교하면 연기력이나 흥행력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장르적으로도 가리는 바 없이 두루 섭렵하였고 박찬욱, 나홍진, 유승환, 최동훈 등의 명 감독들과도 호흡을 맞췄다. 윤종빈 감독의 경우 공인된 페르소나, 심지어는 김기덕, 홍상수 감독의 예술 영화에도 출연한 바 있다. 작품 타율이 상당히 좋은 편이며 한 해에 평균 2작품 이상씩은 하는 열의 배우에 속한다. 연기력에는 기복이 전혀 없는 수준이다. 2018년 8월에는 주연작 누적 관객수가 1억 명 이상으로 최연소 1억 배우에 등극했다. 이는 송강호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주연작 누적 관객수 1억을 돌파한 기록이다. 주조연 전체로 보면 역대 5번째로 누적 관객수 1억을 돌파. 대한민국 배우 흥행 5위 기록이다. 무려만 40세의 대기록을 세운 것이다. 1억 관객 돌파 배우 중 가장 어린 나이였던 오달수의 만 46세 기록을 무려 6살이나 단축했다. 오달수는 조연작이 대부분이기에 1억 관객 돌파 배우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는 다소 민망한 부분이 있다. 하정우는 지금도 전성기를 이어가는 충무로 선배그룹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짧은 커리어를 고려했을 때 더욱 대단한 기록이다. 또한 어느 순간부터 영화 제작에 참여하기도 하며 기획과 연출에도 참여한다. 본인이 감독한 상업 장편 영화가 있는 배우다. 장편 영화 연출 데뷔작 롤러코스터에서는 디렉팅의 힘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등장인물 전원이 하정우 같다는 평을 듣기도 했다. 중학생 때 전교 선도부장을 맡으며 학교 여학생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다. 더욱 멋진 것은 하정우는 남자 후배들에게도 흔히들 선배가 잡는 허세나 똥군디를 하나도 안 잡고 살갑고 따뜻하게 대해줌으로써 남녀 모두에게 인기가 많았던 학생으로 기억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문들 사이에서는 하정우의 성공을 두고 성훈이 형이 잘 되어서 정말 좋다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힐링캠프 출연문에 따르면 학창시절 성적이 안 나오자 담임이 너희 아버지가 그러니 네가 그 모양이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혼을 내 충격을 받아 성적을 올려 모범생이 되었다고 한다. 이후 담임은 하정우한테 패드립을 하고 학교에서 잘리고 경찰에 체포되었다. 고등학생 때까지는 대학은 일반학과로 진학하고 졸업 후 탤런트 공채 시험을 봐서 스펙을 갖춘 엘리트 연기자가 되려 했지만 그해 모두가 그랬듯이 수능을 망쳤고 수능이 끝난 후 뒤늦게 실기 준비를 시작해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보내기도 한 인물이다. 20살에서 21살로 넘어가던 시점에 부모님이 이혼했는데 어릴 적부터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아버지가 홀로 길다시피 했고 결국 어머니가 젓갈 사업이 망한 것을 계기로 아예 이혼을 하게 된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에 부도가 났고 전 재산을 압류당한 후 아버지에게 유일하게 남은 재산인 차 1대를 가지고 7년 동안 닥치는 대로 일만 해서 빚을 갚아야 했다고 한다. 그래서 추후 연기 과외를 상당히 많이 해서 입시 연기 과외 세계에서 유명 인사가 될 정도였다고 한다. 이 시절 집에 방이 모자라서 동생은 방에서 재우고 본인은 베란다에서 기거했다고. 건포도 안주로 소주를 마시면서 인생의 쓴맛에 대해 곱씹어 보았다고 한다. 그런 가정 사정과 대학 생활의 고달픔 등이 겹쳐서 일찌감치 군 입대를 결심했다고 하는데 22살이 되기 직전에 입대하게 된 줄엔 이유는 그해 탤런트 시험을 보고 떨어진 후 아버지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정우는 동기나 선후배들과 함께 탤런트 시험에 응시했다가 최종 면접까지 가게 되어 아 나도 이제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김용건이 뭐하러 그렇게 급하게 보느냐 일단 끝까지 갔으니까 해보되 안되면 바로 입대해라 라고 했다고 한다. 최종까지 간 것에 들떠있던 하정우는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고 아버지 김용건이 바로 그해 1998년 12월 말에 입대 신청을 해버렸다고 한다. 그런데 섹션TV 스타팅에서 밝히기로는 본인이 1998년 공채 탤런트 시험에 3차까지 붙어서 최종 합격하리라 믿고 낙방하면 군대를 가겠다고 스스로 동네방네 떠들고 심지어 아버지께도 호언장담했는데 보기 좋게 낙방했고 다음날 아버지가 나 병무청인데 군대 가라 라고 해서 갔다고 한다. 그렇게 입대한 후의 군생활도 상당히 파란만장했다. 본인이 무릎팍도사, 힐링캠프 등에서 푼서를 정리하면 기초군사훈련이 끝나고 피복수리병으로 교육을 받은 후 자대 배치를 받으니 이미 부대 편제상 피복수리병이 필요가 없어졌고 그래서 용접병으로 재교육을 받아 임무 수행을 했다고 한다. 그러다 다시 지휘통제실 관리 병사로 차출되어 근무를 하던 중 국군홍보관리소에 지원을 하여 선발되었다. 국군홍보단 근무 당시 동기가 개그맨 강성범이고 군대 선임이 무한도전에도 종종 출연했던 최대웅 방송작가였다. 상병이 된 2000년 초에 호주에서 하는 국군 공연에 파병을 가자고 속인 강성범 때문에 내전 중인 동티모르 원주민 위문 국군 공연단으로 해군들과 함께 3개월간 파병을 가게 된다. 가는 데만 17일이 걸렸고 멀미 때문에 상당한 고생을 했다고 한다. 대신 원래 긍정적인 성격 탓인지 본인 말로는 가서 바나나도 많이 먹고 강성범과 만담 공연도 하면서 평소에 강성범의 수다맨 연습을 돕기도 하는 등 나름 재미있게 적응했다고 한다. 아버지의 후광으로 떴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본명
김성훈 대신 하정우라는 예명을 썼다고 한다. 하정우라는 예명은 원래 배우 김성수가 가수인 쿨의 김성수와 동명이인인 것 때문에 쓰려고 준비하다가 예명을 쓰지 않게 되어 얻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아버지 김용건과 함께 여러 예명을 연구했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하정우라는 예명을 듣고 괜찮다고 생각하여 바로 결정했다고 한다. 처음에 김용건이 추천해줬던 예명은 성씨김을 한자로 읽은 금성훈. 2005년 드라마 프라하의 연인에 조연으로 출연할 당시에도 중견 탤런트 김용건의 아들이라는 보도가 나간 적이 있지만 아주 유명해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다지 조명받지 못했다. 2008년 추격자로 인지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김용건의 아들이라는 점이 대중들에게 널리 부각된다. 때문에 하정우가 아버지 버프를 받았다거나 금수저로 혜택을 보았다는 등의 반응은 전혀 없다. 연기력 부분에서는 믿고 보는 배우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유명 배우의 아들이면서 배우로서 하정우만큼 아버지를 뛰어넘어 크게 성공한다는 연기자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이제는 대배우 김용건의 아들 하정우가 아니라 믿고 보는 배우 하정우의 아버지 김용건으로 그 인지도가 바뀐 지도 오래다. 영화는 수다다. 의뢰인 편에서 이동진 평론가가 하정우 씨는 동세대 최강인 것 같다라고 칭찬했을 정도. 하정우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역할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키는 연기력이다. 용서받지 못한 자의 에이스 병장에서부터 비스티 보이즈의 양아치 호스트, 추격자의 냉혹무비한 연쇄살인마, 국가대표의 엄마를 찾기 위해 한국에 온 스키점프 선수, 황해의 조선족, 의뢰인의 변호사,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의 조폭과 러브피션의 찌질한 소설가, 베를린의 비밀요원, 더 테러, 라이브의 오만하고 가식적인 앵커, 허삼관 속 아버지와 암살의 낭만작의 카와이 피스톨, 터널의 자동차 딜러까지 전혀 다른 배역을 위화감 없이 소화해낸다. 연기력만으로는 믿고 보는 배우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뢰감을 주는 배우이다. 특히 하정우의 배우로서의 진가는 용서받지 못한 자, 멋진 하루, 비스티 보이즈와 같이 맡은 캐릭터가 능청스럽고 능글맞을 때 빛을 발한다. 하정우 특유의 느릿하면서도 여유로운 화술과 함께 캐릭터 역시 상당히 입체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작가 혹은 연출자의 디렉팅인지 아니면 하정우만의 개성인지는 모르나 가끔 출연하는 예능이나 인터뷰 등을 통해 보이는 평소 하정우의 모습을 보았을 때 후자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19년 12월 한 해커 일당이 하정우의 폰을 해킹하여 사진첩, 주소록, 문자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였고 이를 빌미로 15억을 요구했다. 하정우의 대응이 화제를 모았는데, 금전 갈취를 요구하는 범인의 메신저에 하정우는 침착하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대화를 이끌면서 시간을 끌었고 경찰이 대응할 시간을 마련했다. 결국 해커와의 대화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법, 상대 특정 등 해커 일당을 잡아넣을 증거까지 건져내며 경찰이 체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과정이 하정우 주연의 영화 더 테러 라이브를 떠올리는 면이 있어서 팬들 사이에서는 더 해커 라이브라는 별칭이 붙었다고 한다. 심지어 하정우는 때로는 역으로 윽박지르거나 이모티콘에 농담까지 해가며 상대방을 마음대로 구워 삶는 현란한 말솜씨를 보여줬다. 평소 미디어를 통해 보여진 그의 캐릭터가 여실히 드러나는 모습. 하정우를 협박한 일당은 부부였으며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2월 18일 며칠 전부터 기사화된 자신의 친동생 차현우의 본명으로 예약을 하고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연예인으로 밝혀졌다. 기사 소속사에서 오후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통해 소개받은 병원에서 피부과 시술 중 수면 마취를 받았을 뿐 약물 남용은 없었고 동생명의 진료에 대해선 원장이 정보 제공 요청을 해서 제공했을 뿐이라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변호사 인터뷰 지인들 인터뷰. 하지만 굳이 동생의 이름을 차명으로 사용한 점에 제대로 된 해명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여론이 부정적이다. 또한 시술을 받은 병원의 원장은 불법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이달 전에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황. 해당 병원도 영업을 중단하고 문을 닫은 상태다. 2020년 7월 마약류 관리법 의료 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2021년 5월 28일 벌금 1천만 원에 약식 기소되었다고 한다. 기사 하정우는 소속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프로포폴 관련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됐다며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또 여드름 흉터로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경우에는 수면 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단독 신세아 판사가 약식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 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결과가 뒤집혀 약식에서 정식 재판으로 전원되자 하정우 측은 수사 때 있었던 법무법인 유해 변호사들이 사임하는 대신 국내 10대 로펌 중 율촌, 태평양의 변호사들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3명과 법무법인 가율 변호사 3명을 추가로 선임해 대응하기로 했다. 하정우의 첫 동파는 8월 1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삼성 이재용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성형외과와 같은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병원은 배우 하정우 씨와 애경그룹 2세인 최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에게도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을 받았던 점과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10명에 이르는 대형 로펌, 전관 변호사들을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KBS 출연 정지 연예인 명단에 올랐다. 하정우는 2018년 종로에 81억 원짜리 건물을 매입했는데 57억 원이 대출금이었으며 이어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127억 원 상당의 건물을 하나 더 매입했는데 이때도 99억 원을 은행에서 빌렸다. 이에 대해 하정우는 사적인 부동산 매입 이슈, 대중에게 박탈감 드릴까 걱정과 우려된다. 왜 부동산 정보들이 밖에 새나가서 알려진지 모르겠다. 내 입장에서는 당혹스럽다. 나의 사적인 일로 다른 분들에게 박탈감을 드리지 않나 걱정과 우려가 된다. 즉히 사적인 부분이 이슈화되는 게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좋지 않다. 배우가 영화로 이슈를 받고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데 외적인 부분이 계속 이슈가 돼 안타깝다고 속상한 마음을 전했다. 2011년 연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국토대장정을 떠났다. 5월에 열린 제47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작년도 수상자로서 나무주연상 시상자로 나와서 2년 연속으로 수상하게 되면 국토대장정을 떠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황해 하정우 라고 발표하며 어색하게 웃었고 진짜로 갔다. 그리고 다른 배우들과 같이 국토대장정하는 소재로 577 프로젝트가 2012년 8월 30일에 개봉했다. 제목이 지어진 배경은 이 프로젝트를 계획한 장소가 압구정의 577술집이기 때문이다. 러브피션에서 호흡을 맞춘 애꿎은 공효진까지 곁다리로 참가시킨 건 그렇다 치고 하정우에게 낚인 다른 14명의 배우들은 지몸이었다. 인맥이 다 모자라서 오디션을 봤다고 한다. 그러나 대장정 중 장난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린 일이 발생. 걷는 거는 뺀질뺀질 걷고 나고자로 지목받던 한수연의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 하정우의 주도 아래 몰래카메라로 매우 무거운 돌가방을 들게 하여 걷게 했는데 그만 무릎이 나가버렸다. 무직이라 평소엔 뺀질뺀질거려도 이번 행군을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삼아 새로운 힘을 얻으려고 사실 가슴 깊은 곳엔 누구라 가고도 남달랐던 한수연이었던지라. 그 사연을 알게 된 사람들도 말을 잇지 못했고 기어가면서까지 가겠다고 하는 모습에서 전부 울음을 터뜨렸다. 결국 제작진의 설득 아래 행군을 중단하게 됐다면서 목발 짚고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다. 일단 밥은 먹어야 됐다며 목발을 던지고 성큼성큼 식당으로 다시 들어왔다. 처음부터 하정우와 짜고 둘이서 이중 몰카를 계획한 것이다. 사실 한수연은 하정우와 중앙대학교 연극과 동기이자 용서받지 못한 자에서 화장실에서 하정우한테 젖터지는 후임병으로 출연했던 배우였고 이후에도 더 테러 라이브, 1987 터널, 백두산과 같이 다양한 작품에 함께 출연했다. 연기 공부가 안 풀릴 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아무 생각 없이 사온 스케치북에 끄적거리던 게 포텐 폭발했다. 처음에는 유명인이 그림을 발표한 점에 대해 배우로 얻은 유명세로 그림 팔아 돈벌이 한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으나 곧 그림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되었다. 국내 하트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 것을 시작으로 뉴욕, 홍콩, 모로코 등지에서도 전시를 했다. 다만 직업 화가들도 꿈꾸기 힘든 데인 작품전을 하면서 유명한 전시관을 대관받은 것은 여타 전시전을 했던 연예인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연예계적 인지도가 관여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하정우 라이트 팬이 신분을 속이고 친구 대신 다녀온 캠프 인증글이 DC 인사이드, 디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에 올라와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고 각종 사이트로 배달되며 화제가 된 사건이다. 하정우는 더 테러 라이브, 군도 촬영 전 팬미팅 성격의 캠프를 주최했다. 하정우와 정경호를 비롯한 후배들도 대거 참여했다. 피해 선착순 대뜰을 뚫고 캠프에 당첨된 하정우 팬 80명은 경기도 모처 살얼음이 낀 논두렁 위에서 팀을 나누어 단체 티셔츠를 입은 후 각종 게임을 했다. 퀴즈 2등 상품은 하정우 그림 액자였다. 참가 후기에 따르면 하정우는 동네 형과 싱크로율이 100%라는 이야기가 있으며 본인이 질식할 만큼 말보로 화이트를 석션했다 하더라. 80명의 테이블을 일일이 돌며 털털하게 소맥을 마는데 이때 머리 크기가 배우치고가 아니라 일반인치고도 크고 아름다운 사이자 카더라. 마지막 날 1대1 디포옹 셀카 촬영 등 지옥의 팬서비스. 하정우에겐 호된 경험이었는지 그 후 2차 캠프에 관한 이야기는 아직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후 하정우 캠프에 대타로 참가한 글쓴이는 하정우가 나오는 영화를 볼 때마다 하정우 티셔츠를 맞춰 입고 하정우 앞에서 단체 줄넘기 하던 자신의 모습이 불현듯 떠올라 캠프 이후 하정우가 나오는 영화를 볼 수 없었다는 안타까운 썰이 있다. 2012년 11월 12일 오후 10시 30분쯤 가로수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뺑소니를 당했는데 200m가량을 직접 추격한 듯해 직접 맨손으로 피의자를 검거하여 경찰에 신고했다. 이때 당시 영화 베를린을 찍으면서 몸을 만든 상태라 체력이 최고조에 달해 있을 때였고 게다가 어렸을 때부터 가로수길 근처에 살아 그 골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추격해서 잡았다고 한다. SBS 힐링 캠프에 출연하여 자신이 극단에서 활동할 당시의 연기 노트를 공개한 바 있다. 물론 하정우만이 꼼꼼히 메모하고 대본을 분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뛰어난 연기로 주목받기 시작한 그의 과거 역시 엄청난 노력이 숨겨져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힐링 캠프에 따르면 연극영화과에 들어가기 전까진 대학교 생활에 대한 낭만을 기대했는데
막상 대학교에 가고 나니 20대 초반밖에 되지 않은 선배들이 인생 다 산 듯이 행동에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어떤 학기는 집합만 받고 끝난 것 같다는 등 오히려 군대가 대학교보다 편하게 느껴졌다고 한다. 영화 추격자 무대 인사를 다닐 때 객석에서 오빠 멋있어요라는 말을 기대했지만 도라이 같아라고 빈정대는 목소리가 들려 마음이 상했었다고 한다. 비가 오던 어느 날 영화처럼 모자를 쓰고 아파트에 들어와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그때 옆에 서 있던 여자가 하정우를 보고 고함을 질렀다고 한다. 피함의 덕후다. 오픈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한 달 빼고 풀로 돌린 계정보다 하정우의 총 게임 수가 약 200게임보다 많을 정도라고 하며 기사까지 떴다.